FBI가 어제 오전 애덤스 시장의 오른팔로 여겨지는 석스의 자택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저지 웨스트필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들이 올 여름 동안 여학생들의 사진을 활용해 AI로 가짜 포르노 사진을 만든 사실이 발각됐습니다. 뉴욕주 난방비보도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마라톤 대회 중 하나인 뉴욕 마라톤이 이번 주 일요일 치러집니다. 미국의 소비자들이 올해 연말 쇼핑 시즌에 사상 최대 금액을 지출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콜롬비아 대학에서 클린턴 전 장관의 강의를 듣던 학생 약 30여 명이 수업 도중 이탈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살 빼는 주사제의 체중 감량 효과가 입증되며 주사제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이 밀집해 거주하고 있는 퀸즈 플러싱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돼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이민자 문제 해결을 위해 워싱턴 DC를 찾았던 에릭 애덤 뉴욕시장이 자신의 선거 캠프 모금 운동가로 활동해온 인물의 자택을 FBI가 수색한다는 소식에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FBI는 애덤 시장 선거 자금에 튀르키예 자금이 흘러가왔는지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차명을 사용한 불법이 있었는지, 이 정황을 애덤 시장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집중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승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FBI가 어제 오전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의 선거 자금 모금 책임자로 활동해온 25세 흑인 여성 브리아나 석스의 자택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의 오른팔로 여겨지는 석스의 자택을 FBI가 수색한다는 소식에 애덤스 시장은 워싱턴 DC에서 예정돼 있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급하게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애덤스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은 항상 높은 윤리적 책임과 기준을 가지고 선거 캠페인에 임해왔으며 모든 수사 및 질문에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연방수사국은 애덤스 뉴욕시장이 2021년 선거 캠페인을 진행하며 튀르키예로부터 불법적인 자금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를 숨기기 위해 차명으로 기부금을 은닉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연방법에 의하면 그 어떤 선거에서도 외국 정부 또는 외국 국적자 및 외국 단체로부터 연방정부나 주정부, 시행정부 및 지방선거 후보자가 자금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뉴욕시장 취임 전 브루클린 보로장을 역임하던 당시에도 튀르키예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지금까지 7차례 튀르키예를 방문했습니다. 이에 애덤스 시장의 오른팔로 여겨지는 석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25살인 석스는 애덤스 시장이 브루클린 보로장으로 일하던 2017년 10대 시절부터 그의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일을 해왔으며 애덤스 시장 선거 캠프에서 2년간 활동하며 선거자금 모금 및 컨설팅 업무를 도맡아왔습니다. 그녀는 애덤스 시장 선거 모금을 주도한 대가로 15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현재 2025년에 치를 선거자금 역시 모금 중이었습니다. 현재 FBI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터키 소재 건설사로부터 불법적인 정치자금이 흘러들어온 정황으로 이 부분을 집중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석스는 선거자금을 받는 대가로 터키 공무원 및 건설사에 이권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과정 및 사실을 애덤스 시장에게 보고했는지 여부 역시 조사 중입니다. 수사당국은 이미 석스의 자택에서 휴대전화 3개와 노트북 컴퓨터 2대, 그리고 애덤스 시장의 이름으로 분류돼 있던 서류함 등을 압수했으며 아직까지 석스가 체포되진 않았지만 조만간 대배심 앞에서 증언하기 위해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김승주입니다. 뉴저지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동급생 여학생들의 사진을 이용해 가짜 포르노 이미지를 만들어 온 것이 발각돼 학교는 물론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 웨스트필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들이 올 여름 동안 여학생들의 사진으로 AI를 활용해 가짜 포르노 사진을 만든 사실이 발각됐습니다. 웨스트필드에 재학 중인 프란체스카 마니는 10월 20일 이전까지는 자신의 사진으로 이런 포르노 이미지가 생성됐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학생 무리 중 한 명이 피해 여학생 중 한 명에게 해당 사실을 말하면서 사건은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피해 여학생이 다른 피해 여학생들에게도 해당 사실을 알리자 학생 및 부모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메리 아스펜디스 웨스트필드 고등학교 교장은 남학생들이 AI를 통해 여학생들의 가짜 포르노 이미지를 생성한 것은 맞지만 AI로 제작한 모든 이미지를 삭제한 상태로 유포될 위험은 없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가짜 이미지를 제작한 것으로 드러난 남학생은 며칠간 정학 처분을 당한 뒤 현재 다시 등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학생들은 복도에서 해당 학생을 마주칠 때마다 너무 두렵고 무섭다며 피해자들이 위축되고 학교 생활에 방해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 처벌을 받은 남학생 외에도 가담한 남학생들이 더 있을 수 있다며 철저한 수사와 함께 사건을 저지른 남학생을 퇴학 처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웨스트필드 공립학군 교육감은 성명을 통해 최근 AI 등 신기술 관련 문제와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이며 학교는 학생들이 책임감 있게 기술을 사용하도록 명확한 지침을 수립하는 등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경찰의 수사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KBTV 뉴스 정재원입니다. 2023-2024년도 HEAP 신청 대상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838 이하, 연소득 $70,056 이하 주민으로 최대 $976의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할 김승주 기자입니다. 뉴욕시 거주자는 사회보장국 사무소나 웹사이트에서 뉴욕주 난방비 보조 신청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외 지역의 거주자 역시 각 카운티 소재 사회보장국 사무소나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들은 지난 4주간의 소득 명세서와 은행 계좌, 소셜 시큐리티 카드 또는 연금 수표 복사본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세입자 경우 렌트비에 난방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건물주의 편지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뉴욕 주민들은 노후화로 난방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난방기구 수리 교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수리 항목에서 최대 $4,000, 교체 항목에 최대 $8,000의 비용이 지원됩니다. 이외에도 내년 1월 2일부터는 난방 지원을 받았지만 전기요금이 체납됐거나 난방 연료가 부족한 경우 일회성 긴급 난방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승주입니다. 세계 4대 마라톤 대회 중 하나인 뉴욕 마라톤 대회가 이번 주말 펼쳐집니다. 1월 오전부터 시작되는 이번 마라톤 대회에는 약 5만 명의 참가자와 200만 명 이상의 관중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며 인근 도로가 통제됩니다. 자세한 소식 정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마라톤 대회 중 하나인 뉴욕 마라톤이 이번 주 일요일 치러집니다. 수만 명의 참가자가 5일 일요일 치러질 2023 TCS 뉴욕 마라톤에 참여하기 위해 8시부터 집결하며 9시에 출발해 뉴욕시 5개 보로를 돌며 총 26.2마일을 달립니다. 이번 뉴욕 마라톤은 오전 7시부터 생중계되며 전문 남성 및 여성 휠체어 부분이 먼저 출발하고 전문 여성 및 남성 오픈 부문이 그 뒤를 따라 뛸 예정입니다. 이어 나머지 수천 명의 주자들은 자신과의 싸움을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번 대회에는 약 5만 명 이상의 참가자가 주자로 뛸 예정으로 약 10만 명의 지원자 및 200만 명 이상의 관중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 마라톤 대회는 보스턴 마라톤, 런던 마라톤, 로테르담 마라톤과 함께 세계 4대 마라톤으로 꼽히며 뉴욕 마라톤 대회는 지난 1969년 처음 실시됐습니다. 매년 11월 첫째 주 일요일 뉴욕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마라토너들은 브루클린과 퀸즈를 거쳐 맨하탄으로 이동해 브롱스를 거쳐 다시 맨하튼으로 돌아오며 결승선은 맨해튼 웨스트 드라이브 67스트리트로 센트럴파크 인근에서 마무리됩니다. 특히 교통 통제가 많아 평소보다 이번 주말 교통은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이 구간을 지나실 분들은 평소보다 여유 있게 집을 나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미국의 소비자들은 최대 쇼핑 시즌인 올해 연말 여러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금액을 지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김승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미소매협회는 2일 올해 11월과 12월 소매업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에서 4%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미국 매체 폭스 비즈니스가 전했습니다. 이는 약 9,573억에서 9,666억 달러 수준으로 사상 최고치입니다. 지난해 연말 시즌 미국의 소비자들은 약 9,300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올해 매출 증가율은 지난 10년간 평균 증가율 5%보다는 낮지만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부양책 기간을 제외하면 증가율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 시즌 매출은 2020년에 9.3%, 2021년에는 13.5% 급증했습니다. 견조한 고용시장과 높은 임금 인상률은 고물가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달간 소비 지출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나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되고 고금리가 경제를 압박하면서 앞으로 몇 달 동안 소비자들은 더욱 지출에 신중해질 것으로 경제학자들은 예상합니다. 신용카드 연체율이 올라간 것도 지출에 부담이 됩니다. 카드 부채는 올해 초 1조 달러를 돌파했으며 8월에는 연체율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소매업계 선도업체 월마트는 하반기 소비 지출을 낙관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난달 경고했습니다. 학자금 대출 부담과 유가 상승, 고금리 등의 리스크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최근 스위스 투자은행 UBS는 아메리칸 이글, 카터스, 크록스, 풀라커, 캐나다 구스, 갭, 노드스트롬, 나이키, 스티븐 매든, 언더아머, 빅토리아 시크릿 등 많은 브랜드와 소매업체가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에 따른 지출 감소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김승주입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학생 수십 명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의 수업 중 가방을 쌓아 들고 나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반이스라엘 성명을 동참했다는 이유로 신상이 공개된 것을 항의하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일 평화협상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를 주제로 진행된 클린턴 전 장관의 수업에서 강의를 듣던 학생 약 30여 명이 수업 도중 나갔습니다. 이들은 수업이 절반도 채 지나기 전 강의실을 빠져나와 복도에 모였고 이어 다른 학생들과 합류해 건물 로비에 앉아 침묵 시위를 벌였습니다. 발단은 지난주 컬럼비아대 인근에 세워진 한 트럭 전광판에 컬럼비아의 주요 반유대주의자라는 문구와 함께 동의 없이 게시된 학생들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의 주인공은 지난달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두고 이스라엘을 비판했던 단체의 회원들이었습니다. 당시 이들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 분쟁의 책임은 명백히 이스라엘 극단주의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시위자들은 트럭에 게시된 사진이 국제공공문제대학원 학생들만 이용하는 비공개 보안 온라인 플랫폼에서 촬영된 것이라며 학생들이 공개적으로 모욕당한 데 대한 학교 측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학교 측에 피해를 본 학생들을 위한 즉각적인 법률 지원과 학생의 안전, 복지, 개인정보 보호에 헌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컬럼비아 대학교 국제공공정책대학원 교수로 임명돼 지난 9월부터 교단에 섰습니다. 약 300명의 학생이 수강하는 이 강의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무력 분쟁에 대한 클린턴 전 장관의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날 수업을 마친 클린턴 전 장관과 야르이 밀로 원장은 시위대를 피해 연문으로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야르이 밀로 원장은 전날 성명을 내고 학생과 교수진이 신상털이의 대상이 된 것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를 명백히 규탄한다며 학생 안전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체중 감량의 획기적인 치료 효과가 알려지면서 미국 일라일리와 덴마크의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공급이 제대로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계자들은 생산력을 늘리기 위해 두 번째 공장 건설을 나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정 기자입니다. 일라일릴리사와 노보 노디스크사는 최근 밀려드는 일명 살 빼는 주사제 위고비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매년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주사제 생산시설 구축 자체가 매우 복잡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별다른 묘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어제 비만 치료제 위고비 3분기 매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734% 급증한 13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식품의약청 FDA의 승인은 받지 않았지만 비만 치료에 사용될 수 있는 당뇨 치료제 오젬픽의 매출은 56% 증가한 34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역시 FDA의 승인을 받지 않았지만 비만 치료제로 처방되는 일라일릴리의 마운자로도 3분기에 14억 달러어치나 팔렸습니다.
이러한 호실적으로 두 회사의 주가는 이날 각각 전날보다 4.66%와 3.33% 상승했습니다. 노보노디스크의 더그란가 북미 운영 책임자는 실적 컨퍼런스롤에서 기존 환자들의 지속적 복용을 보장하기 위해 위고비에 대한 신규 접근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회사의 매출 전망에 대해 다양한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지속되는 공급 제약과 약물 부족 상황을 반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라일릴리는 노스캐롤라이나주 더럼 인근에 있는 새 생산시설의 생산 능력을 늘리고 있으며 두 번째 공장도 건설 중에 있습니다. 회사 경영진은 특히 노보노디스크가 위고비 출시 당시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반복적인 공급 부족을 겪으면서 비만 치료제 시장에 선두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놓친 것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위고비, 마운자로와 같은 주사제는 생산 제조 과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제조 과정이 상대적으로 간단한 경구용 제품이 시장에 출시돼야만 공급 부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라일릴리는 현재 경구용 비만 치료제 오포글리프론에 대한 임상실험을 진행 중입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뉴욕시 한인 밀접 지역인 퀸스 플러싱에서 이번 본선거 관련 부정선거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부재자 투표를 신청한 적이 없는 주민들이 이미 부재자 투표를 완료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김먼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인이 밀집해 거주하고 있는 퀸즈 플러싱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퀸즈 플러싱을 포함하는 뉴욕시 20선거구 본선거에서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들의 부재자 투표를 수거해 임의로 대리 투표를 하는 만행이 자행되고 있다고 산드라 황 뉴욕시 의원이 폭로했습니다. 이번 본선 후보자로 출마한 산드라 황 의원 측은 상대편인 공화당 유칭 제임스 파이 후보 측이 시니어들의 부재자 투표 용지를 수거해 대리로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엄격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비판하며 철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뉴욕시 20선거구 부재자 투표용지는 지정된 9명에게 수령할 수 있도록 지정됐는데 이 9명이 약 690여 장의 부재자 투표용지를 전달받았으며 이 9명 가운데 2명이 공화당 파이 후보 캠페인 소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이미 부재자 투표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한 45명 이상의 주민들은 자신이 부재자 투표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황 의원 사무실 측은 이번 사안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선거이며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재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뉴욕시 모든 유권자가 7일 화요일에 치러지는 본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참여해 줄 것을 독려했습니다. 이어 만약 투표소에서 자신이 한 적도 없는 부재자 투표로 이미 참여가 이루어졌다고 말한다면 모든 유권자에게는 투표소에서 직접 선서 투표용지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짓밟히는 일을 있어서도 안 된다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선서 투표용지는 일반 투표용지와 똑같이 생겼으며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투표한 뒤 투표소 직원에게 돌려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I want to encourage everyone to come out and vote on November 7th. If you go to a poll site and someone tells you that your vote already been casted, you have a right to request for an affidavit ballot. That is your right, and I want to encourage people to do that. Affidavit ballot looks exactly like the ballot you will have, except it's called affidavit ballot. You do the same exact thing. You will bubble in the choice who you want to vote for, and you would just give it back to the poll worker. 뉴욕 및 뉴저지주 본선거 당일은 11월 7일 화요일이며 사전투표는 지난 10월 28일부터 이미 시작됐으며 이번 주 일요일까지 진행됩니다. KBTV 뉴스 김승주입니다. 내년 대부분의 은퇴플랜 적립 연간 상한액이 $500씩 증가합니다. 국세청은 1일 은퇴플랜인 401과 403, 457, 연방정부 직원 등을 위한 퇴직연금인 TSP의 근로자 적립 한도가 기존 연 $22,500에서 $23,000로 $500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50세 이상을 위한 추가 불입 한도는 $7,500로 유지됩니다. 개인 은퇴 계좌 불입 한도는 기존 $6,500에서 $500 오른 $7,000가 적용됩니다. 추가 불입 한도는 $1,000로 유지됩니다. 폴 김 펠팍 시장은 2일 열린 펠팍 타운의회 원래 회의에서
지난 2021년 뉴저지주 감사원 보고에 적시된 각종 위법 혐의와 국립도서관 및 타운정부 간 계약에 있어 권한 남용 혐의, 타운정부와 민간 계약에 있어서 주법이 정한 절차 미준수 혐의 등을 이유로 로렌저 행정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사가 이뤄지는 기간 업무에서 배제하는 유급 정직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타운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재관 시의원과 스테파니 장 시의원, 민석준 시의원 등이 동의해 로렌저 행정관에 대한 조사와 유급 정직이 가결됐습니다. 마이클 비에트리 시의원은 반대했고 신디 페레라와 제이슨 김 시의원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이날 방청석에 앉아있던 로렌조 행정관은 특별한 입장 표명 없이 회의가 끝나기 직전 퇴장했습니다. 주정부 감사원은 지난 2021년 로렌조 행정관이 부당한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감사 보고서를 내놨고 2023년 버킨 카운티 검찰의 경찰서 감사 보고서에서도 로렌저 행정관이 경찰서 운영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는 바 있습니다. 이에 펠박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주민들은 로렌조 행정관에 대한 조사 착수를 꾸준히 요구해왔습니다. 뉴욕시의회는 2일 뉴욕 시내 체인 식당들은 앞으로 설탕이 과다 함유된 음식에 경고 라벨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맥도날드, 스타벅스, 던킨도넛, 세븐일레븐, 서브웨이 등 뉴욕시 5개 부로에 15개 이상의 체인점을 갖고 있는 식당들은 연방식품의약청의 1일 설탕 섭취 권고량의 100% 이상, 설탕 50g 또는 12.5티스푼 첨가된 설탕 과다 음식이나 음료 등에 대해서는 메뉴판이나 진열된 음식에 반드시 설탕 함량과 함께 경고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만약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200에서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같은 조례안은 2024년 6월 19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재외동포청이 해외에서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외동포 인증센터를 설치합니다. 재외동포청은 2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재외동포 비대면 신원 확인 체계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히고 내년 재외동포 인증센터 도입을 통해 전자여권과 카카오 및 네이버 등 민간 전자인증 앱을 활용해 비대면 디지털 신원 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외동포청은 현재 재외동포가 국내 디지털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한 본인 확인 방법으로는 휴대폰 인증, 신용카드 인증, IP, 전자서명 인증서가 있으나 이들 모두는 한국 내국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면서 재외동포들은 한국 내 본인 인증을 위해 불필요하게 한국 휴대전화 가입을 유지하거나 한국 신용카드를 보유, 재외공간을 직접 방문하는 등 많은 부담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